네, 앞에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의 모양을 다 그렸었죠.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주어지는 함수 형태로 나왔나요?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표현해주면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겁니다. 비교해서 보면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트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워져서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E0의 코사인의 오메가 t의 마이너스의 kz의 x축 방향 성분만 있는 이런 결과가 일렉트릭 필드 벡터로 주어졌죠. 필드로 주어졌고요. 그걸 우리가 요 성분 크기만 x축 방향 성분 크기만 이렇게 그린 거죠. 1차원 함수로 그렸습니다. 그럼 공간에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벡터 필드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공간에다 그릴 텐데요. 앞에서 이제 그렸던 거를 벡터 필드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요거 그리는 거를 제가 최종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Z축 방향 성분이다. Z축이다. 그러면 전체 평면파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평면파가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X축 방향, Y축 방향,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일렉트릭 필드를 먼저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의 성분 크기들은 어떻게 되죠? 크기들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요 검정색 E0 값이 t 값이 0일 때를 그려보죠. 첫 번째 t 값이 0일 때를 그리면 t 값이 0일 때를 그리면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죠? 요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지점이 k분의 2파이가 되게 k분의 2파이가 되도록 그래서 이 지점이 E0 값이 나오겠죠. E0가 나오는 이런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선 이렇게 지나고요. 이렇게 지나는 일렉트릭 필드 이런 값이 존재할 겁니다. k분의 4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존재할 거고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이거에서의 벡터는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야?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각각의 지점마다 이 지점에서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벡터가 이런 벡터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이 지점에서는 다시 또 플러스가 되고요.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벡터들이 t 값이 0일 때 어떤 특정 시점에서 t 값이 0일 때를 그려주면 t 값이 0일 때를 그린 것이죠. t 값이 0일 때 일렉트릭 필드가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를 우리가 본 거예요. 평면파 가정을 한 시정형계 이런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얘를 그린 거죠, 지금. 요 값을 그린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 요 크기, 요 벡터 하나는 뭐냐면 요 벡터 하나는 이 일렉트릭 필드를 그린 거죠. 이걸 그린 겁니다. E0의 코사인의 오메가 t의 마이너스의 kz의 x축 방향 벡터 성분만 존재하는 이렇게 주어진 거죠. t값 0 집어넣고요. z값이 여기서 요 지점이다 라고 하면 요 크기가 딱 나오겠죠. 그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 방향 성분이 되는 거죠. x축 방향 성분 존재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z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이거의 크기가 다 달라지는 거죠. 마이너스로 바뀌고 다시 플러스로 바뀌고 코사인 형태로 그 크기가 바뀌고요. 시간 t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t가 변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 전체가 쭉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검정색, 빨간색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h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h의 벡터 성분은 어느 쪽 방향으로 존재하죠? h의 벡터 방향은 y축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y축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있을 때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만 존재합니다. 그거의 비율은 얼마죠? 네, 엡실론 분의 2제로가 됩니다. 엡실론 분의 2제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를 엡실론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에타분의 이제로. 에타분의 이제로라고 하면, 그럼 이 에타분의 이제로를 맞춰서 이 지점을 지나는 이런 코사인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는, 옆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코사인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다른 색깔로 벡터를 표현해 보면, 마그네틱 필드는 이제 어떻게 보여진다는 거야? 마그네틱 필드는 이 빨간색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각으로 존재합니다. 직각으로. 여기서는 마이너스 y축 방향인데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빨간색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또 옆으로 움직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다가 반대로 갔다가 이렇게 된다. 코사인 웨이브, 사인 웨이브를, 코사인 웨이브를 그리면서 그거의 직각 방향으로 발생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Z축 방향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t0일 때, t값이 0일 때 이렇게 그려지고요. t값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t값이 2오메가분의 파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친절하게 우리 책에 349페이지에 보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림 5-10에 나와 있고요. 그림 5-10을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고요. 페이지 349페이지요. 349페이지입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이 파란색으로 이동해 있겠죠. 이 빨간색 요 전체 벡터들이 요만큼 요런 형태로 사인 형태로 이번에 바뀌었겠죠. 그죠? 웨이브가 z 이퀄 0 지점에서 0을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인 웨이브 형태로 바뀌어서 옆으로 조금 전체가 다 이동해 있을 겁니다. 마그네틱 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율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돼요? 이동했겠죠. 이 전체가 Z축 방향에서 파동이 이동된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동되는 그 속도는 얼마예요? 속도. 이동하는 속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속도 벨로시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시간이 오메가분의 파이만큼 걸렸고요. 시간이 타임이 오메가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거리 R은 얼마만큼 이동했죠? K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네요. K분의 파이.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속도는 뭐예요?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게 속도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뭐가 돼요? 결국에는 오메가분의 K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K가 뭐였죠? K가 오메가 스퀘어 루트 뮤 엡실론이었잖아요. 얘가 뭐가 됩니까? 오메가 스퀘어 루트 뮤 엡실론 분의 오메가가 없어져서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죠? 우리가 얘기했던 결국에는 파동의 속도였죠. 파동의 속도. 그렇죠? 스퀘어 루트 뮤 엡실론을 문의 1을 우리가 파동의 속도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이 파동의 속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파동의 속도는 지금 뭐랑 연관이 있죠? 파동의 속도는 그 매질의 결과적으로는 물질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자유공간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그런 진공상에서
얘는 그러면 뮤제로 엡실론 제로가 되겠죠. 스퀘어 루트 뮤제로 엡실론 제로. 즉 이 전자기파의 속도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뮤제로 값 저 엡실론 제로 값을 갖다가 두 개 곱하고 스퀘어 루트 분의 1 해주면 계산이 되죠. 그 값이 정확하게 얼마랑 동일하게 되냐면 빛의 속도랑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빛의 속도는 측정을 했겠죠. 실제로 아주 먼 거리에서 빛을 보내고 받고 그 거리와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을 측정하면 이 속도가 측정이 될 텐데요. 빛은 그동안 측정을 했었는데 전자기파는 이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증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세상에 이런 전자기파가 존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고 당연히 측정은 못했죠. 그런데 수식적으로 유도를 해봤더니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의 이런 파동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한다는 것이 아직 측정은 안 됐겠지만 그 당시에 이게 발견이 됐는데 심지어는 그게 이동하는 속도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우연히도 그 이전에 측정되었었던 빛과 동일하다는 거야. 그렇죠? 전기와 자기의 힘인데, 그렇죠? 전기와 자기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 따로따로 구했었죠. 그죠? 패러데이가 처음 발견한 패러데이 법칙에서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회전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죠?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맥스웰이 그래서 그 방정식들을 수식적으로 정리해서 수학으로 정리해서 수학이나 언어로 표현해서 잘 고민하면서 그 언어를 들여다봤더니 그 뜻에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마그네틱 필드를 바꿀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속 방정식하고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놓으면 똑같을 것 같네? 라고 수식을 놨단 말이죠. 그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그렇죠? 수식적으로 놓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온 거잖아요. 세상에 막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막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진행하는 파동이 생긴대요. 물결도 없는데 물결이 생긴대요. 이 자유 공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관측된 적도 없는.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굉장히 놀랍게 바라보는 빛과 동일한 속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빛도 역시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알게 되고요. 우연히 같을 리가 없잖아요. 특성이 뭔가 동일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장이 이걸 파장이라고 하는데요. 파장이 굉장히 짧은,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파장이 짧으니까 파장이라는 건 구간이고요. 이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고요. 전자기파의 파장. 그리고 얼마나 빨리 변하냐, 그건 오메가에 달려있겠죠. 요 값은 결국에 뭐에 달려있어요? 네, 오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K가 오메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게 짧아지면 결국에 오메가 값이 크다는 거죠. 각 주파수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커진 거죠. 그래서 빛도 역시 다름 아닌 주파수가 큰 그런 빛이라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전자기파의 속도는 결국에는 뭐랑만 연관이 되죠? 그 전자기파의 주파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주파수하고 상관없이 다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요. 다만 어느 매질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는 속도가 변하긴 합니다. 바뀌긴 하죠. 그때는 속도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기파를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물리학적인 발견들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공학에서 필요한 양자역학들이 그런 물리적으로 연구가 됩니다.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게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 이걸 보고 전자기파의 속도와 같다. 굉장히 이건 뭔가 특수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견해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현대 물리학, 그리고 여러분들 전자공학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본 겁니다.
굉장히 놀라웠고 정말 천재들이 한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정말 천재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 막 놀랍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도 놀래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걸 내가 이해할 수 있다니. 여러분들도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게 또 놀라운 거죠.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거 이해하면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앞에서부터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전 범위부터 시작해서라도 다시 한번 꼼꼼히 이 과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였죠? 여기서 어떤 가정이 처음에 들어갔었죠. 우리가 평면파 가정, 그 다음에 평면파에서 이렇게 평면의 진행 방향의 평면으로만 우리가 전자기파가 존재한다. 그런 가정들을 했었고요. 다른 한 가지 가정은 뭐였죠? 처음에 우리가 맥스웰-이퀘이션에서 전개를 할 때 파동 방정식을 정의할 때 했던 가정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였죠? 지금까지는 파동 방정식 처음에 유도할 때 맥스웰-이퀘이션에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암페어 법칙, 그렇죠? 전류 밀도가 0인 부분, 즉 우리가 시그마 값이 0이라고 나왔습니다. 시그마가 0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그마가 0인 무손실 매질을 썼습니다. 로스리스라고 했고요. 미디엄을 우리가 생각했고요. 그래서 손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그마 값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K 값이 우리가 여기서 봤었던 진행되는 이 K 값이 이 값 K가 여기서 주어지는 이 K 값이 오메가의 스퀘어 루트 뮤 엡실론 이렇게 주어졌었죠. K 값이 오메가의 스퀘어 루트 뮤 엡실론 값으로 이 해가 이렇게 깔끔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지금 보시면 Z축 방향에서 출발했던 여기서 이 웨이브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겠죠. 동시에 마그네틱 필드도 커지고 작아지고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웨이브로 변하고요. 그때 그 파동 전체는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변화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Z축 방향으로 진행할 때 그 크기가 어떻죠? 다 동일합니다. E0 값으로 동일하죠. 얘가 거리가 얼마가 되거나 100m가 되거나 1000m가 되거나 지구를 한 바퀴 돌거나 물론 직선으로 갈 테니까 한 바퀴 돌 수는 없겠죠. 네, 그렇죠? 네. 우주에서 우주 끝까지 가거나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손실이 없다는 얘기. 로스리스 미디어. 그래서 이런 자유공간에서 시그마 값이 0인 경우를 우리가 지금 본 거죠. 꼭 시그마 값이 0이 아니더라도 물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뮤 엡실론 값이 물론 달라지지만 뮤 엡실론 값이 달라지면 속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파동의 전파 속도는 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손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하는 그 크기가 굉장히 먼 거리를 가서도 동일하게 크기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좋겠죠. 무선 통신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작은 크기로 보내도 전력을 아주 작게 쏴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화성에 가서도 그 크기가 아주 미세하지만 똑같이 받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전력이 굉장히 적게 들고 효율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파는 어디든 다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손실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안 같은 곳에 가면 어떻게 되죠? 엘리베이터 안에 가면 전자기파가 안 들어오죠? 네. 왜 그렇죠? 시그마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그마 값이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 여러분들 예전에는 비가 오거나 아니면 비가 오는 경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무선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저 시그마 값이 수증기는 어떻죠? 일종의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도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값이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매질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손실 없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자기파가 손실 없이 가지 않고요.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 K 값이 단순하게 이렇게 실수값으로 주어지지 않고 복소수값으로 주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구할 때 시그마 값이 0인 로스리스 그런 매질 미디어를 봤는데, 그래서 실제로 전자기파를 최종적으로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Z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때 그 크기가 줄어들지 않죠.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공간이나 아니면 도체가 아닌 경우, 비도체인 그런 매질을 통과할 때는 이런 특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시그마 값이 그럼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시그마가 0이 아닌 경우에도 한번 우리가 이 최종적인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의 모양을 전체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오늘 한 내용. 눈에 보이지 않는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전파하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그려본 거예요. 네, 이 발견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유도 과정들이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 다음 시간까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